네, 코인베이스 상장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파월 의장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좀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파월 의장 여러 군데에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토론 내용도 발언 내용도 볼 것 같으면은 완화적 통화 기조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가 변곡점에 있다. 이 부분은 낙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완화적 통화 기조는 변치 않을 것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금리를 올리기 훨씬 전에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일 거고 인플레이션 2% 완전 고용이 달성될 때까지는 금리를 갖다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연준은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지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연준이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코인베이스 상장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처음 시작할 때 381달러, 그러다가 장중에 429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다가 장 막판에 한 13% 정도 빨리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파월 의장이 그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대체 수단은 아닐 것이고 결국 금을 대체하는 투기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판에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별로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가속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지역에서 완만하고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가에 대해서는 약간 가속화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소식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죠. 4.9% 올랐으니까 폭등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걸로. 그러니까 예상치로는 290만 배럴 정도 줄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는 590만 배럴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네. IAEA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하루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 하루 원유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억 배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9,967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하루 원유 수요량이 한 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대략 한 9,059만 배럴 정도 하루에 수요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IAEA가 어떻게 예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아마 한 570만 배, 57만 배럴 정도, 570만 배럴 정도 하루에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 대비. 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23만 배럴 정도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2019년하고 비교를 해서는 한 3% 정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폭등을 할 요인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LG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또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LG가 SK 이노베이션하고
다툼을 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미국에 한 5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현재 그 LG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주에 GM하고 합작으로 한 2조 7천억 원짜리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이번에 두 번째로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테네시주에 짓고요. 이것도 아마 규모가 한 2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거의 1공장하고 비슷한 수준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 반도체 회의 있었죠, 백악관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를 하면서 배터리 얘기도 했었거든요.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화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